1925년 을충년 홍수 때 잠겼던 지역을 네네네. 보여주는 지도. 저 지도랑 비슷하게 혹시 침수됐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의도 시범 아파트 만들었을 때 네. 다들 그 물넘치는데 어떻게 사냐고 입주를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마찬가지로 80년대 목동 신시 가실 때도 거기 물넘치는데 어떻게 사냐라는 말이 똑같이 나왔어요. 낙동강, 아 부산 쪽입니까? 네. 저기 뭐 다 잠겼네요. 낙동강 그냥. 서쪽, 하고 김해 일부 다 잠겼죠. 그러니까 여기가 현재 명재 신도시 개발하고 있는 낙동강이 크게 두 줄기인 겁니다. 선악동강, 낙동강. 근데 서쪽이 원래 본류였어요. 이게 선악동강을 흘러버리면 너무 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메워버리고 이쪽으로 약간 평평하게. 네네네네. 근데 이게 지금의 낙동강 구조인 거죠. 그래서 아래쪽에 이제 명재 신도시를 만들고 있고 중간에 김해공항이 있고 이 북쪽을 이번에 또 개발하려고 왜냐면 네. 지하철이 지나가고 있어가지고 황금 라인입니다. 여기를 개발하고 싶어하는 게 부산시고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을 만들어서 김해공항을 빼자라는 거예요. 이거를 빼면은 이 선악동강과 낙동강 사이의 섬 전체가 개발할 수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부산의 맨하탄, 요 왼쪽이 공주군. 물이 그냥 요 정도인 거예요. 여기는 뭐 강 주변으로만 조금 침수됐네요. 왜 행정수를 여기 잡았는지 아시겠죠? 아 만경강이라고 하면 이제 익산 일대죠. 그 새만금이 이제 이 하구에 있는 거죠. 크게. 여기는 그냥 워낙에 땅이 평평한 곳이라 여기 지금 광주 서쪽, 광주 송정 쪽입니다. 하남 공단만이 들어서 있는 요즘. 네네. 우리 시즌 2는 전국 방송이니까 네네. 이 책 얘기를 섞어가면서 좋습니다. 전국을 다닐 생각입니다. 네. 김시덕 박사의 도시야사 시즌 2 강남 침수의 역사 두 번째 에피소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김치덕입니다. 네. 자,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이제 일본은 얼마나 이걸 잘 준비하고 있었고 또 우리는 여러 문제들로 쉽사리 또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다는 그런 얘기도 좀 저희가 전해 들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강남 침수 혹은 뭐 수도권 침수 어떤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볼까요? 제가 1년 전에 강남 홍수 말씀을 드렸을 때 네. 지도 한 장을 보여드렸었어요. 어떤 지도죠? 1925년 을충년 홍수 때 잠겼던 지역을 네네네. 보여주는 지도. 이게 1년 뒤에 8월 8일 홍수 때 다시 소환이 돼서 여기저기서 그걸 지도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새삼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를 해보자라는. 저 지도랑 비슷하게 혹시 침수됐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됐죠. 물론 이거보다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1925년 을충년 대홍수라고 하는. 네. 그때 침수 지도가 지금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전국적으로 침수가 있었고 여러 지도가 있는데 그 중에 서울 지역은 이렇습니다. 오늘 뭐 이번에 우리 시즌 2는 전국 방송이니까 네네네. 한번 전국의 침수 상황을 다 보죠. 뭐. 그러시죠 뭐. 우선 이번에 화제가 된 경기 남부 지역의 홍수는 상황이 이랬던 거죠. 강남역, 강남 주변. 지금 여기가 강남이죠. 강남이죠. 노년리, 반포리, 네네네. 역삼리 이런 데들. 보시면 삼성리는 잠겼습니다. 네네네. 근데 봉은사에 있는 절은 안 잠겼어요. 봉은사 지금도 기억하시지만 언덕이거든요. 좀 위에 있죠. 경기고하고. 네. 그 아래쪽에 코엑스 쪽은 지단 낮잖아요. 네. 탄천 쪽으로. 그쪽은 잠긴 거죠. 저 연두색이 다 잠긴 거예요? 잠긴 겁니다. 이때 피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총독부가 네. 책자를 만들어서 민심을 수습해야 될 상황이었던 거죠. 그 대치동도 네. 큰 언덕이란 뜻이잖아요. 네. 한티역 대치역. 네네네. 같은 이름인 건데 네. 대치동 구마을 요즘 개발 들어간 그쪽은 안 잠겼고 네. 음마아파트 있는 쪽은 잠긴 거죠. 그쪽도 좀 낮죠. 낮죠. 네. 양재천 탄천 만나는 지점이니까. 네. 양재리 잠겼고 여기 아래 반포리는 개포입니다. 개포도 잠겼고 네. 그리고 역삼 잠기고 노년에서 현 들어가는 언덕 지역은 안 잠겼고 아래쪽은 잠기고 반포 잠겨가지고 여기 반포 사람들이 옮겨온 데가 신사동인 거고 네네네. 그리고 동작 이수교 로타리 이수역 사당역 네네. 방배리 있죠. 방배리는 안 잠겼어요. 이쪽 사람들이 피난 온 데가 설해마을인 거고. 방배동에 약간 좀 높은 지대죠. 높은 거기가. 지대죠. 예. 그쪽에 사이가 좋아가지고 예전부터 단독주택을 많이 지었죠. 일찍이 개발이 돼서. 네. 그래서 동작도 잠겼고 그렇게 위로 올라가면 이촌동이 잠겨버리고. 이촌동이 잠겼네. 근데 이쪽이 한강 백사장이라고 말하는 게 이촌동을 말하는데 네네네. 그 지금은 동부 이촌동, 소부 이촌동이 있지만 네. 옛날에 중부 이촌동이 있었습니다. 중부? 예, 이때 폐지됐어요. 동부 피해가 심해서. 서부 사이에 있어요? 사이에 있었어요. 없어졌습니다. 이 을충년 대홍수로. 그래요? 그 정도로 피해가 심합니다. 저희 여의도인가요? 여의도. 여의도는 뭐 통으로 잠겼죠. 여기는 원래 비 오면 잠기는 곳이라. 그냥 통으로 잠겼군요. 네. 여기는. 그나마 뾰족하게 나온 거 있죠. 국회사당입니까? 그렇죠. 국회사당 자리에 있었던 양말산이라는 산.
양과 말을 길렀다 그랬어요. 아, 네네. 그 밤섬 주민이나 이쪽 여의도에서 말길이던 사람들이 비 오면 산 위로 올라갔다고 하는 네네네. 거기인 거죠. 이 반대편이 선유도인 거예요. 아, 영등포도 잠겼고요. 아유 거의 다 잠겼네요. 네, 거의 다 잠겼습니다. 마포, 용산 이런 데 잠겼고. 아, 그래서 요게 이대로 온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그 운하도 많이 팠고 댐도 많이 만들었고 했지만 물이 퍼진다면 이 비율로 퍼지는 거죠. 아 그렇겠죠. 예. 예. 그러니까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은 이상. 네. 그러니까 정말은 이제 강남 개발을 제대로 한다고 했으면 어느 정도 지대를 평평하게 만들고 지하에는 방수 시설을 만들고 했어야 되는 거지만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바와 같이 강남은 그냥 신도시 만들자 만든 게 아니라 북한과의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급하게 만든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냥 서울은 10,000원이라는 그 캐치프레이즈가 나오고 막 내려보낸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럴 틈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업보를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 예를 들면 뭐 70년대 이때도 방수 방제 뭐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있긴 있었나요? 아니면 그냥 있었는데 그냥 넘긴 거예요? 아니면 아예 없어서 그냥 빨리 가 뭐 이렇게? 저는 되는? 기술 부족으로 봅니다. 아, 그거를 처음으로 극복한 게 여의도 개발인 거고 아, 이제 고수부지라는 걸 만들면서 네네네네.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간 건 상징하는 게 목동 신시가지 개발. 그러니까 여의도 시범 아파트 만들었을 때 네. 다들 그 물넘치는데 어떻게 사냐고 입주를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마찬가지로 80년대 목동 신시가지 때도 거기 물넘치는데 어떻게 사냐라는 말이 똑같이 나왔어요. 네네네. 그 다음이 노원 신시가지 중랑천 넘치는데 이 반복됩니다. 네. 그래서 그때마다 보면 초기 아파트들은 1층이 필로티예요. 여기 사람 안 사니까 안심하십시오라는. 아, 1층 필로티가. 예. 네. 그래서 그때 보면 공무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갔는데 그때 울며 겨자 먹기로 분양받은 것이 지금 뭐 부자가 됐다 이런 얘기. 네. 그건 뭐 뻔한 레퍼토리입니다. 네. 그래서 그 모든 것은 여기가 상습 침수 지역이라서 그렇다. 자, 서울 지역 침수 받고요. 맞고 경기도 그래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이때 상황이 어땠냐를 찾고 보면 태풍이 4번 왔어요. 한 해. 한 해. 이제 25년 7월 상순에 한 번 이렇게 왔고 이때는 네. 주로 이제 평안도 쪽으로 갔고 태풍으로 네. 태풍 눈이 이번에는 두 번째도 마찬가지. 세 번째는 피해가 완전히 비껴갔고 저 때도 저런 지도가 다 있었군요. 있었죠. 네. 근대적으로 이 네 번째가 직격을 했죠. 딱 그림만 봐도 뭐가 좀 오죠. 이게 세네요. 지금의 한국 전체가 피해를 입은 겁니다. 아, 740, 730. 저게 네. 이제 아마 기압을 이렇게 그렇죠. 쭉 뭐 헥토파스칼. 네, 오랜만에 입에 담아 보는데 그 저때 밀리바 아니었을까요? 아 그런가요? 740 밀리바. 네. 정확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강 쪽은 보여드렸고 네. 낙동강. 아, 부산 쪽입니까? 네. 지금의 낙동 그 부산의 저기 뭐 다 잠겼네요. 낙동강 그냥. 섬 쪽하고 김해 일부 다 잠겼죠. 그러니까 여기가 현재 명제 신도시 개발하고 있는 그런 곳들인 거죠. 그리고 한 번 이렇게 크게 비가 오고 네. 위에서 상류에서 흙이 쓸려 올 때마다 네. 지형이 바뀌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낙동강 하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아, 네네네. 그 보면 명호도라고 지금의 명지도 네. 명지면이라고 돼 있죠. 그 조그만 이런 리들이 있는 게 그때마다 이제 섬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 태풍 오면 물이 잠겨버리고. 그 대마도. 네? 부산에도 있습니다. 대마 등이라고. 대마도가요? 네, 그 대마도 뭐 흔한 이름이니까요. 아니 그 일본에 있는 일본 대마도 말고 이 대마 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저기 부산에 앞바다에 네, 있어요? 부산 앞바다 명지 앞바다에 있어요. 아, 보면 그래요? 지금도 바닷물이 이렇게 중간에 흐르고 있고. 저기 뭐 사람 사는 데는 아니고. 아닙니다. 아, 사마 삼 데는 아닌데 네. 요것 중에 유명한 게 하나 있어요. 진우도라고. 네. 여긴 사람이 살았었어요. 예. 그 6.25 전쟁 이후에 네. 미군이 협력을 해줘서 여기 고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소년의 낙원이라고 유명했었어요. 소년들이 자치를 하는. 아, 저기에서 네. 그래서 진우원이라는 고아원을 만들고 소년들끼리 알아서 사는 거예요? 마치 그 파리대왕처럼 그런 데가 있었어요? 저기입니다. 그랬다가 홍수가 와서 위기에 처했죠. 59년인가 8년인가에. 그래서 그때 긴급 이제 후송을 해가지고 네. 저 때는 이제 부산이 아니라 김해군이었는데 네. 김해 북쪽에 있는 데로 옮겼습니다. 지금도 그 진우원이 있어요. 오. 현재 그때 시설이 일부 남아 있고 그 건물 일부를
이제 일부는 사유지여가지고 네네네. 그 소유주분들이 개방하고 계세요. 아, 이게 해가지고 허가 받으면 들어가서 뭐 캠핑 갈 수 있는 거. 아 그래요? 예예. 잠깐 볼까요? 진우도라는 데가 있어요. 예, 진우도. 진우도는 그 관리하시는 분이 의욕이 많으셔가지고 뭐 요런데. 하긴 부산 앞바다에 저는 섬이 그렇게 있는 줄 몰랐습니다. 섬이 무수하게 많죠. 부산 앞에. 예, 부산 앞에도 많았고 네. 그 낙동강에도 많이 있고 밀양 정도까지. 네네네. 근데 이거를 메꾸고 한 게 일제 때 간척 사업. 아. 원래 낙동강은 네. 지금은 동쪽 지도 먼저 볼게요. 이제 도시하다가 시즌 2가 됐기 때문에 전국을 봅니다. 지금은 이제 동쪽이 이제 본류처럼 돼 있거든요. 이렇게 중간에 섬이 하나 큰 게 있고. 이렇게 보시면은 낙동강 기준으로 동쪽. 예, 그 부산 쪽에 있는 낙동강이 크게 두 줄기인 겁니다. 서낙동강, 낙동강. 아. 근데 서쪽이 원래는 본류였어요. 그랬다가 큰 그래서 홍수로 메웠어요, 바뀌었어요. 이쪽을. 어. 이걸 간척을 했습니다. 이게 왜냐면 한강도 보면 이렇게 크게 휘었던 거를 네. 그 속초노수 쪽이 원래 본류였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렇게 구불된 거를 아주 큰 거를 너무 이게 휘니까 위험하다. 홍수 때도. 네, 그래서 네. 끊어버리고 약간 직선화시킨 게 직선도로. 지금 한강인 거죠. 마찬가지로 서낙동강을 흘러버리면 너무 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메워버리고 이쪽으로 약간 평평하게. 네네네네. 근데 이게 지금의 낙동강 구조인 거죠. 또 중간에 의석도 같은 게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아래쪽에 이제 명제 신도시를 만들고 있고 중간에 김해공항이 있고 이 북쪽을 이번에 또 개발하려고 왜냐면 네. 지하철이 지나가고 있어가지고 김해로 이어지는 요즘 꽤 황금 라인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부산은.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많이 가는 이제 해운대 이쪽이랑 조금 이제 다른 쪽인 거죠. 여기는? 완전 반대쪽입니다. 네. 해운대는 부산의 동쪽, 동쪽이고. 기장 이쪽으로. 이쪽은 부산의 서쪽. 원래는 김해군 땅을 뺏어온 거고 네. 여기를 개발하고 싶어하는 게 부산시고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을 만들어서 김해공항을 빼자라는 거예요. 지금 저기 보이는 게 김해공항이군요. 이거 김해공항입니다. 갑자기 사라지지만 요거. 갑자기 사라졌다가 나타나는 요거. 왜 그래요? 이거 김해공항은 군사시설이기도 합니다. 군공항이기도 해요. 그럼 자세히 볼 때 안 나와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 반대인 거죠. 이게 그래서 약간 작업이 불철저해요. 그 지우는 작업이. 이게 사실 반대가 돼야 되는데. 자세히 보면 나오고 멀리 보면 안 나와요? 예. 뭐 이럴 때 나와줘야 되는 거고 키우면 안 나와야 되는데 반대입니다. 예. 근데 우리 누구나 알고 있죠. 여기 김해공항 있는 거. 이게 북한 첩자가 모를 것 같지는 않은데. 인터넷만 되면 다 나오는 거. 그러니까. 그리고 미국 쪽 정보 사이트 가면 다 나오고. 예. 그래서 이거를 빼면은 이 서낙동강과 낙동강 사이의 섬 전체가 개발할 수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부산의 맨하탄. 그 꿈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부산의 맨하탄 하니까 예. 감이 빡 오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지만 보여드린 것처럼 이랬던 거예요. 완전 침수다. 네. 그러니까 이건 여의도나 잠실 이상으로 네. 상습 침수는 안타깝지만 네. 저 부산 부모님도 부산 사시고 네. 부산을 배척할 이유 전혀 없지만 조심하실 필요는 있고 특히 남쪽의 명제 신도시는 이렇게 땅이 오래된 데가 아니다 보니까 네네네. 연약 지반이다. 송도 신도시와 월고 신도시 마찬가지로 연약 집안이라는 거는 좀 이제 양이 이렇게 푹신푹신해요. 단단한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뭔가 비 많이 오거나 할 때 싱크홀이나 이런 게 생길 수도 생길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는. 그렇죠. 우리 토목기술을 믿지만 네. 뭐 그 건물이라는 거는 재산이기 때문에 만일의 사태여도 대비해야죠. 그럼요. 그 저는 돈도 없지만 만약에 돈이 있어서 빌딩을 산다면 저는 그 강남에 산다고 하면 그 아래쪽에 크길가가 아니라 약간 언덕에 살 것 같아요. 단단한 안반지대. 그 어제 그 뭐 이제 빌딩 쪽에 유튜브 하는 분하고 대화할 때도 네. 그 본인 빌딩이 약간 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팔 때 안반이 그렇게 나왔다 하더라. 그거면 조금 그래도 안전한 거죠. 안전한 거죠. 근데 물난리는 안 겪었다. 침수는 안 겪었고 누수는 겪는다. 그건 두 개 다른 문제라. 근데 이게 부산은 이렇다. 네. 낙동강은 꽤 컸습니다. 네. 근데 낙동강은 이제 25년 홍수보다는 34년, 6년 이때가 피해가 커가지고 약간 다릅니다. 개념이. 그리고 이제 대전 쪽이라면 금강 쪽이죠. 금강 이것도 좀 기록이 금강- 남아 있습니까? 한개 다 나와 있어요. 네. 금강이 나오네요. 7월 13일에 금강 홍수 하류 지역. 볼까요 이건? 어디죠 저희가? 보겠습니다. 금암리. 금암리. 예. 이게 금암리, 장암리, 장군봉 여기가 지금의 장기면 공주군 장기면 지금 세종시 장군면. 네네네네네. 그쪽이구나. 어디 아시겠죠? 네. 어딘지 모르시는 분 중에 말씀드리면
요 장기면 써 있는 오른쪽이 지금 세종시 도심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원래 청와대와 국회사당이 들어올 예정이었던 네, 지난 시간에 설명해 말씀드렸던 주셨던. 네. 그랬다가 지금은 비어가지고 애매하게 되고 있는 네. 장군면이고 요 장군봉이라는 거는 김종서 장군 세종 때 네. 그때 장군이 태어났다 그래서 장군봉이고 요 왼쪽이 공주군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물이 그냥 요 정도인 거예요. 여기는 뭐 강 주변으로만 조금 침수됐네요. 네. 왜 행정수도를 여기 잡았는지 아시겠죠? 아. 이게 다 본 겁니다. 그 중화기획단은 지진도 조사했잖아요. 설마 물날 조사를 안 했을까? 아, 물난리 해 봤더니 요 정도인 물난리가 거예요. 나더라도 그냥 강 주변만 살짝. 그렇죠. 그 금강이 대전 분위기 아시겠지만 그렇게 폭이 큰 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요 정도인 겁니다. 상류는 아, 저 밑에 이제 좀 내려가면 내려가면 좀 커질 수 있지만 커봤자 요 정도 그냥. 이거 어딥니까 지금? 청양, 자 청장, 아, 청장이네요. 청장. 청양일 것 같은데. 뭐죠? 아. 금강 있고 여기가 오. 장암, 부여, 여기 부여. 예. 남녀 이쪽이 컸나 봐요. 요 정도 온 거예요. 네, 네. 부여 정도까지. 아. 그 아래쪽은 보면 어유, 저기 어디? 이제 익산, 익산, 익산하고 논산. 논산. 논산 좀 잠겼네요, 그래도. 논산 많이 생겼. 여기 딸기 많이 나옵니다. 아, 딸기 나오는군요. 논산 딸기. 조치원 복숭아. 저 좀 조치원은 보니까 복숭아를 품종별로 구분해서 팔더라고요, 시장에서. 어떻게 해요? 6-7종을. 햇살의 복숭아부터 해가지고 납작 복숭아. 햇살에. 예. 예. 물복 좋아하세요? 딱복 좋아하세요? 딱복 좋아합니다. 딱복입니까? 요즘 딱복 철이어가지고 다들 지금 난리더라고요. 아, 딱복 맛있죠. 요즘 SNS 인싸들은 딱복이 메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나는 딱복 좋아해가 일종의 트렌드 마크예요. 그래요? 나는 인싸다라고 하는. 아, 딱복이? 딱복이. 요맘때만 나오잖아요. 열 며칠만. 요 맛을 아는 나는 인싸 이런 느낌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물복 좋아하는데. 그래서 물복도 좋아합니다. 아, 하지만 복숭아는 통조림이 최고죠. 아, 복숭아 통조림. 황도 백도가 최고입니다. 아, 제가 그렇게 음식 말씀드릴 때마다 네. 이 3%의 모 PD분들 좀 안 좋아하신다는 말씀도 소문을 들었는데 왜요? 음식 얘기 말고 도시 얘기로 가자고. 아, 도시. 근데 어떤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음식 얘기로 맛집 찾아가시기도 하세요. 보시면서. 아, 음식 얘기와 도시 얘기는 이게 좀 뗄래야 뗄 수가 뺄 수가 없습니다. 없죠. 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왜 행정수도를 옮기려 했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여기 비하면 아까 서울 쪽은 난리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아, 그쪽 세종 이쪽이 참 좋네요. 좋은 땅입니다, 진짜로. 예. 딱 장군복이 잡아주고 있고 금남 쪽이 대전 가는 쪽이잖아요, 아래쪽 가면. 네. 근데 저는 이제 지명이 익숙하진 않은데 포면이라든지 구왕리, 상화리, 봉곡리 다 지금 있는 지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넘어가면 유성인 거죠. 아, 유성. 예. 아, 그렇겠죠. 지금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가 이렇게 전국 말씀드리는 게 너무 좋네요. 시즌 1에서는 경기를 벗어나면 좀 힘들어가지고. 아, 저도 좋습니다. 예. 지금 보면 위치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게 요쯤이에요. 네네네. 여기 도심 지역. 네. 지금 넘어가면 바로 대전 유성 쪽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진잠이 좀 아래쪽이죠. 진짜 아래죠. 예. 이번에 요즘에 제가 좀 세종, 청주, 대전 쪽 사이트들을 보고 있는데 네. 이거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대전시가 요즘에 버스 노선 개편을 한다더라고요. 그래요? 또 신탄진에서 진장 가는 버스가 있는 큰 게 있는데 신탄진에서 진장. 진장까지. 와, 진짜 멀다. 멀죠. 네. 그거를 끊어버린다는 얘기에서 진잠이 난리가 났대요. 일주일 사이에. 왜? 중간에 유성쯤에서 끊으려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거기 정도면 끊어. 아, 또 모르죠. 근데 진잠 분들이 네. 약간 외진 것 같더라고요, 땅이. 구석에 있어가지고 서남 쪽에. 아, 진잠이 네, 진잠이. 조금 그렇죠. 근데 이거를 우리를 지금 순통을 끊느냐 그러냐라는 식으로 격렬한 반응이 있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근데 진잠 신탄진은 진짜 뭔데? 그러니까요. 근데 대전에 끝까지 그냥 연결하겠다는 의지 아니겠습니까? 대충 감이 어떻게 되냐면 네. 진잠에서 신탄진이면 서울로 따지면 노원구로? 도봉에서 그렇죠, 구로 정도 되는 느낌이에요. 그냥 동북 쪽에서 서남 쪽까지. 네. 이거를 여기까지는 다 대전. 그 버스가 있다는 게 더 신기한데. 730번인가 뭐 그런 버스가 있다는데. 730번. 아마 맞을 겁니다. 네, 신탄진 쪽에 700번 위부터 많아요. 네. 아래까지. 이게 하나 있고 뭐 여기 아래쪽에서 이게 동구인가요, 서구인가요, 저게? 구 하나 있죠? 오른쪽이면 아마 동구일 것 같은데. 동구 쪽부터 신탄지가 있는 버스 긴 거 하나 있고. 아이고야. 대체로 이제 대전 버스 노선들이 이제 네. 저 끝에서 시작해갖고 가운데쯤에서 이제 모이고
그 정도 하거든요. 역에서 하나 모이고 뭐 시청에서 모이고 예, 뭐 그렇게 할 텐데 끝에서 저렇게 끝으로 가는 예. 친구들도 있군요. 그- 저도 안 타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아, 그리고 옆이 대청호인 거죠. 네, 대전과 네, 네, 네. 청주여서. 저쪽에 또 백숙집 맛있는 데 있습니다. 오리고기 집 있고요. 오리고기도 있고 네. 좀 최근에 답사를 좀 열심히 했는데 음. 힌트를 드리자면 대청호는 청주 관리하는 데도 있고 대전 관리 지역도 있고 옥천도 있어요. 관할 영역이. 뭐 그럴 수 있겠네요. 그 중에 카페가 발달한 곳은 대전 쪽입니다. 허가를 잘 내주나요? 그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 그래. 청주 쪽은 카페가 없었어요. 한번 쭉 돌았는데 그럼 그 청남대는 청남대는 청주 쪽. 청주 쪽. 예. 네. 그래서 충정북도 쪽에서 네. 청남대를 포함해서 좀 개발하자는 얘기들이 있는데 네. 약간 좀 이제 보수적인 분들이 네. 애매하는 게 있다고. 뭐 그걸 관광지 개발해가지고 이 누구죠? 남쪽에 청와대인데 이런 느낌이 좀 있다고. 여기 근엄한 곳이고 네. 이런 느낌이 있대요. 에헤. 근데 젊은 분들은 좀 그게 아닌 거지. 이제 청와대도 옮겨갔는데. 아, 그래서 세종이란 데는 다시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네. 이렇게 여러 의미에서 조사한 결과 음. 안정됐기 때문에 선택된 지역이다. 언젠가는 뭐가 될 수도 있겠다. 좀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영산강도 보죠. 호남 쪽에. 호남 쪽에 네. 만경강이라고 하면 이제 익산 일대죠. 네네. 그 새만금이 이제 이 하구에 있는 거죠. 크게. 여기는 그냥 워낙에 땅이 평평한 곳이라 그 저기는 그럼 금강의 지류 같은 건가요? 아니면 금강하고 다른 강이죠. 또 다른 강이에요? 예, 예. 좀 지도가 작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럴 때는 위키가 좀 좋습니다. 지도들을 잘 만들어 주셔서 금강이 그렇게가 금강이에요? 이렇게 휘어서 휘어가는. 아니 시작을 지금 전북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많은 지류가 있지만 가장 먼 데를 발원지로 보니까 사실 충청 남북도 대전 다 포함하는 거긴 한데 네. 사실 뭐 충청남도 일부 지역하고 전라북도는 같은 생활권이지 않습니까? 뭐 군장, 그렇긴 그런 식으로. 한데요. 네. 저렇게 밑에서 시작한 줄은 처음 알았습니다. 전 대충 뭐 한 옥천 뭐 이쯤에서 시작한 줄 알았거든요. 옥천 분들은 거기 상류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되게 밑에서 시작하네. 여담입니다만 금강도 4대강 사업 했잖아요. 네. 근데 옥천 쪽 하니까 4대강 사업 안 한 원 금강 모습이 남아있어서 정말 이쁘더라고요. 사실 얼마 전에 답사 갔다가 옥천에 가면 네. 초기 경부고속도로 유적이 남아있어요. 초기에 만들었다 급하게 만들었다가 네. 너무 선형이 안 좋아가지고 국도로 떨어뜨리고 새로 고속도로를 놨거든요. 많이 그럼 옥천의 그 구간은 그럼 옛날엔 고속도로였다가 지금은 국도예요? 국도에 떨어졌어요. 그래. 그런 데가 있는데 참 그것과 금강에 손대지 않은 게 남아있는 게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거 잠깐 보여드릴까요? 뭐 여유도 있으니까. 대충 이제 호수에 끝나가니까 네. 근데 너무 예뻐가지고 꼭 여름 끝나기 전에 한번 답사 가보십시오. 옥천 쪽에. 옥천 쪽에. 근데 뭐 국도가 예뻐봐야. 뭐. 이거는 보시면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렇습니까? 당장 고향 가고 싶으실 거예요. 이게 옥천의 초기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이쁘지 않아요, 나름? 아니 저거를 그 70년대에 만들었다고요? 네. 근데 이때 워낙 좀 선형이 안 좋아가지고 네. 추락 사고도 좀 있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속도를 이제 낮추고 국도로 내려가는. 꽤 큰 구조물 같은데. 예. 그러니까 70년대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이제 고속도로 만든 지 5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런 폐고속도로가 발생하지만 미국이나 유럽, 일본 쪽은 이런 개념이 발달해 있습니다. 고속도로였다가 국도가 되거나 폐도가 되거나 하는 것들. 그래요? 요 포인트 이게 지금 가셔야 돼요. 왜냐면은 논에 물 찼을 때 예뻐요. 그림자가. 지금 예쁜 겁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요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서 보러 가시는 거고 참 예뻤습니다. 네. 좀 멋스럽긴 하네요. 멋스럽습니다. 예. 옆에 이제 새로운 길이 있고 저게 이제 건너편에. 고속도로예요. 아마도. 예. 예. 이게 반대편에서 바라본 모습. 이렇게 보니까 고속도로 같죠. 그러네요. 예. 70년대 느낌은 없는데 여러분들이 70년대를 너무 이제 옛날로 보셔서 그래요. 약간 국도치고 좀 아까운데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네. 고속도로는 국가가 지원해 주잖아요, 관리를. 예. 국도는 군이 해야 되잖아요. 예. 옥천군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너무 비싼 겁니다, 관리비가. 지금 인프라를 무조건 만들면 안 되는 게 이게 인프라는 연한이 있어가지고 수리해 줘야 되는데 일본은 이미 그 한계 도달했어요. 네네. 지자체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인프라 비용이 드는 거예요. 요즘에 길만 뚫으면 터널 뚫잖아요. 예. 이게 엄청난 감당이 안 되는 수준에 이를 겁니다. 그래서 옥천이 고민하다가 이거를 이제 근대유산으로 지정하면은 국가 지원을 받으니까 했어요, 그래서?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 옥천은 유경수의 고향만은 아니다라는 거. 네네.
이건 뭐예요? 요건 대전 육교라고 부르는 마찬가지로 경부고속도로의 초기 국도입니다. 이것도 옥천에 있는 거예요? 이거 대전 육교. 대전이에요? 대전 육교. 어디지? 이거 위치 보여드릴까요? 예. 대전 육교는 그 문화재라 가지고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워낙 딱 나오잖아요. 대전 육교. 69년에 만든 국가 등록 문화재입니다. 심지어는. 호호. 대전 육교 위치가 대덕구 기래동. 기래동. 한번 검색해 볼까요? 위치를? 4-3. 예. 기래동 4-3. 이 다리 참 예뻤습니다. 파랗게 칠한 게 보면 위치가 대략 여기 지금 요 옛날 폐 육교인 거고 요게 네. 새로운 거고 네. 일본 국도. 예. 위치상으로는 확 줄이면 대전역에서 동쪽에 있는 네네네. 어딘지 알 것 같습니다. 네네. 대청호 옆에 옥천 주변에. 예전에 이제 비레리라고 음. 그 약순물 뜨던 데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당연하게도 신도시. 네, 비레리 쪽에. 예. 거기 참 가든이 몇 개 있었는데. 지금 이제 없었네요. 문화공원 만들었네요. 뭐 여기 계곡이 아마 있었겠죠? 네네네. 근데 거기서 이게 갈비 냄새 솔솔 풍겨 나오는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옥천하고 대전역 가보시면은 꽤 독특한 포인트 답사할 수 있는 그러네요. 거고. 네. 그리고 그때 갔을 때 느꼈던 게 금강이 아름답다. 이게 이제 옥천 쪽의 금강인 거죠. 거의 뭐 안 건든 금강. 안 건드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4대강 사업 전에 저 4대강 사업을 반대하진 않습니다. 네. 필요한 사업이었다고 봐요. 어느 정도. 근데 이렇게 손 안 댄 것도 아름다웠구나 정말. 바로 그냥 물 옆에 예. 나무들도 있고. 예. 네. 그래서 역시나 가든이 많더라고요. 가든적 펜션들이. 그렇군요. 여기가 옥천 아까 보여드린 고속도로 고가도로 옆이라 가지고 네. 찾기 쉬우십니다. 아, 더 늦기 전에 가보시기 바래요. 초가을 정도까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강이고 이제 영산강까지 보여드리면 되겠죠. 네. 이제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거는 금강 지천, 미호천, 청주 쪽이네요. 이거 사진을 다 찍으신 거예요? 이거는 1925년 조선의 홍수라고 네. 국립중앙도서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운 받으신 거예요? 다운받은 겁니다. 이건 뭐 공개되는 자료라. 이번에 8월 8일 9일 사이에 서울에 비 내리고 네. 그 다음에 이게 전선이 내려가서 내려갔죠. 청주 쪽이 피해 컸잖아요. 네, 네. 이 미호천 청주 쪽 아닙니까? 청주 저 조치원 세종 쪽 네, 네, 이쪽도 비가 많이 내리죠. 좀. 맞습니다. 대전도 좀 많이 내렸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그 대세청 쪽의 사이트를 보다 보니까 네. 이렇게 청주에 비 내린다고 이제 기사 뜰 거 아니에요. 10일 정도에. 네. 어떤 강남 촌놈이 그 시골 뭐 비 내리는 게 무슨 기사거리냐. 참. 그랬더니 이제 어떤 청주 사람들이 사실 그 전까지 서울 뭐 중심 이런 거 반감 없었는데 그럼 이게 기사거리가 되지 말죽거리가 되냐. 역시 이 충청도 유머는 말죽거리. 말죽거리. 바로 또 반격 들어가요. 네, 좀 멋있었습니다. 이게 그럼 기사거리지. 네. 말죽거리로 받아치신 예. 충청도의 센스 예. 인정합니다. 영산강. 안심했습니다. 역시 남서쪽으로 좀 뻗은 게. 그렇죠. 전라남도가 있고 상류 지역은 보자. 네, 지금 영산강입니다. 네. 여기 지금 광주 서쪽, 광주 송정 쪽입니다. 하남 공단만이 들어서 있는 요즘에 네네네. 있고 송정, 광주 송정 KTX 네네네. 가면 이제 여기 아래 나주겠죠. 나주가 있을 거고 내려가면 이제 영산포. 여러분들이 지금 요즘 헷갈리시는 게 네. 나주가 있고 영산포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주시 영산포입니다. 나주시 안에 영산포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별도로 발달했지만 네. 이제 설명을 드리면 나주는 조선시대 그 전부터 발달했던 곳이고 네. 영산포는 일본인들이 어느 정도 발전시킨 마을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저 대전 소재동이라든지 네네. 뭐 울산 구룡포처럼 네. 영산포 쪽 가면 약간 근대 거리 같은 게 조성돼 있어요. 그리고 홍어의 거리가 있어서 홍어 애탕 냄새가 도시를 점령하고 있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저기가 대체로 근데 뭐랄까 이게 좀 평지 내지는 하여튼 뭐 논 이런 데 좀 많아서 그렇죠. 비옥하죠. 예, 침수가 좀 많이 됐을 맞습니다.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네. 비옥하다는 전제 조건은 침수가 자주 되는 것도 있습니다. 흙이 내려와야 되잖아요. 하긴 나일강이 나일강. 비옥하죠. 네, 비옥한 거죠. 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물이 쓸고 내려가면 땅이 이제 섞여버리니까 새로 그어야 되니까 기하학이 발달했다라는 얘기. 이집트가 이집트.
그래서 기하게 발달했답니다. 네. 내 땅, 네 땅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아. 영상각까지 보여드리면서 네, 25년 홍수는 이렇게 전국적 피해를 입혔다. 그 이때 이 피해 입은 지역이 네. 큰 틀에서는 지금도 비율은 줄었지만 영향을 주는 게 있고 지금 뭐 지도는 여러 개 막 바뀌긴 했겠습니다만 대체로 저 예, 그림대로 요 축소된 형태로 침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피해 안 입은 지역은 세종 쪽이다라는. 다시 한번 세종으로 가네. 다시 한번 세종으로. 하여튼 이번 비에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물론 이제 네. 몇 년 전에도 저 서울에 큰 침수가 있었는데 있었죠. 그러니까 제 기억에 따르면 87년, 2001년, 2011년 저는 11년 기억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우면산 산사태 때. 그때가 그때죠. 우연산이군요. 예. 그 정도로 큰 홍수가 이 서울이라는 대도시 안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는지 이걸 막 좀 의아해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부산도 뭐 그런 거고 뭐. 그러니까 아마 서울, 부산, 인천 분들은 익숙한 개념입니다. 특히 이제 인천, 부산 분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이번에 정말 운이 좋았던 게 만조가 아니었어요. 간조와 만조가 있잖아요. 조석. 바닷물이 조석간만. 밀고 들어오는. 네. 그거랑 겹치면 더 큰 겹치면 피해가. 이제 정말 이거 원래도 평소에 만조 오면 이제 넘치는 역류하는데 인천이 8일, 9일 사이에 비가 많이 내렸는데 네네. 그리고 서울 쪽이 9일, 10일에 비 내렸고 이때 인천이 만조 직전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해안 쪽에 대도시 사는 분들은 알아두셔야 되는 개념이에요. 낚시 갈 때만 필요한 개념이 아닙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었던 것이 네. 말씀을 잘 잡아주셨는데 만조 폭우라는 거를 검색하시면 수많은 피해 사례가 나옵니다. 만조랑 폭우. 겹치면은 이제 주택 상가 침수는 일상다반사인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가 바닷가에 안 살아서 잘 모르지만 그쪽에서는 굉장히 흔한 일이군요. 우리라는 게 이제 세종, 대전 이쪽 내륙 사람과 네네네. 서울도 꽤 내륙이잖아요. 네. 이쪽 사람만 모르는 거예요. 바닷가. 인천, 뭐 저기 부산. 시흥, 뭐 부산, 목포 네네네. 다 지금 피해 대상지인 거죠. 보시면 2020년에도 폭우에 만조까지 물바다된 부산 3명 급류에 사망. 그리고 이제 해운대 같은 이런 데는 이제 이제 태풍까지. 네네네네. 좀 특정한 건물들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태풍이 오면은 염해도 있죠. 염해, 소음물. 그렇겠죠. 네. 평소에도 그게 좀 있는데. 네. 그래서 최근에 LCT 쪽이 피해를 덜 입은 거는 네. 방파제를 제가 바닷속에다 만들더라고요. 만들어요? 만듭니다. 약간 저도 개념이 약간 낯선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 이제 테트라포트라고 하나요? 하여튼 테트라포트, 예. 그 사발이 이렇게 쭉 쌓아놓는 맞습니다. 거. 그런 걸 바다 속에 놓는다고요? 바닷속에 넣더라고요. 그게 보면은 그림이 하나 있어가지고 찾아봤는데 네. 보겠습니다. 이거 2016년입니다. 네. 보시면 잠재 돌재가 있더라고요. 잠겨 있는 거와 돌출돼 있는 재방인 것 같아요. 그죠? 네네네. 마리스트 이쪽 이렇게 잠재를 만들어 놓고 또 이제 방파제를 또 만들고 이중으로 만들더라고요. 지금 해놓은 거예요? 해놓은 거예요. 2016년 상황에. 이런 거에 따라서 피해 상황이 다르고 하지만 이름에도 불구하고 태풍이 크게 오거나 네. 폭우에 만조가 겹치면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네네네. 근데 이런 데들은 사람 살면 안 된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네. 이거를 알고는 감수할 수 있어요. 있으면 뭐 침수 보험 받을 수 있으면 되는 거죠. 다만 알고 계시라. 네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이제 오늘 시간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게 네. 빌딩은 알고 오시면 되는데 네. 이번 8월 9일 밤에 강남역에서 보면 버스가 막 잠겨가지고 네. 사람들이 물 해지고 나왔잖아요. 네. 네. 전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전될 수 있어요. 어디예요? 그 물에 그러니까 뭐 버스에서 나온 전기 아니면 가로등이라든지 그 전기가 이번에도 감전해서 두 명이 있었는데 2001년 감전 때 2001년 홍수 때 제가 기억을 하는데 연대부터 신촌역까지 강의됐어요. 그냥 제 친구랑 그래요? 술 마시다가 무릎까지 물이 와가지고 물 해지고 다녔는데 네. 그날 사망자가 서울에서만 40몇 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절반이 감전사였어요. 그래요? 네, 우리가 전도체가 되는 겁니다. 물을 해지고 다니고 있으면 그 길가에 뭐 가로등이라든지 하여튼 이게 전기 흐르는 데가 많이 있을 텐데. 드리워지거나 하면은 저는 서울이나 이런 도시들이 네. 인프라를 계속 좀 바꿔줘야 되는데 네. 늘 따라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건물을 모르겠는데 사람은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차라리 여관을 잡으시거나 호텔을 잡아서 묵으셔야지 네네. 해집고 간다는 생각은 안 하셔야 돼요. 빗 뚫고 가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 정말 위험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안전까지
배려해 드리는 우리 도시아사였습니다. 김시덕 박사님 도시아사였고요. 그 김시덕 모든 내용은 책에 있습니다. 야 빼놓지 않고 네,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서 내가 어디에 살아야 될지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유력한 후보가 세종, 대전, 청중으로. 네, 고맙습니다. 우린 너무 지금 네. 하나의 단 하나의 어떤 조건이랄까 이 가격 이거에만 너무 좀 맞습니다. 치중돼 있는데 그런 것들 좀 어디에 살고 싶은지는 정말 여러 조건이 있는 거죠. 네네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산 좋아하는 분들은 광진구 좋고 도봉구 좋습니다. 산이 정말 예쁜 산들이 바로 앞에 있는데. 네네네. 근데 늘 강남만 산다는 거는 오로지 집값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한다는 겁니다. 네네. 자 그런 이야기들이 잘 들어있는 책 김시덕 박사의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이게 39년 당시의 영등포 개발지도. 아, 당시의 개발지도예요? 예, 신도시 조감도네. 예, 조감도. 이대로 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지금도? 이대로 들고 걸으시면 답사가 그대로 됩니다. 이거를 왜 개발했냐면은 농촌 지역에서 도시 지역으로. 말하자면 지금으로 따지면 택지 개발. 그렇습니다. 20세기 중기에 조선인들이 밑집에 살 수 있도록 개발한 새로운 양식인 겁니다. 신도시구나. 예, 그걸 우리는 전통을 믿고 있는 거죠. 네네. 저 때도 집값 많이 올라서 고민이었나 봐요. 그렇죠. 소송당할 각오로 쓴 대한민국 부동산의 대기록 김시덕 박사의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 전국 서점에서 확인하세요. 자 우리 김시덕 박사님 오늘 특별히 강남 침수 관련된 홍수 관련된 이야기 특별히 준비를 좀 해주셨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다시 저희가 시즌 2의 원료를 찾아서 전국으로 한번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이 책 얘기를 섞어가면서 좋습니다. 전국을 다닐 생각입니다. 네, 이 책과 함께 네. 이 책 들고 기차 타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김시덕 박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